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반려견의 개물림, 반려견 물림이나 개가 공격했을 때 대처가 있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지아 주는요, 반려견에게 물렸을 경우 견주 및 사육사 등에게 과실 및 태만을 포함한 기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견주와 사육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2012년에 제정된 Responsible Dog Ownership Act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개한테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려견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반려견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반려견이 갑자기 위험한 개가 되거나 맹견이 될 때는 정의가 필요해요. 위험한 개, dangerous dog이라고 하죠. 위험한 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puncture, 인간에게 상당한 구멍을, 되게 웃기죠? 물어서 considerably 그 상당한 puncture, 구멍을 낸 개라고 하거나, 그리고 심각한 부상 혹은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정도로 공격적인 개, 그리고 으르렁거리거나 이를 드러내거나 단순히 짖는 행동만으로는 dangerous dog이 될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또 vicious dog이라고 또 있어요. 제가 vicious가 한국말이 어떤 말인지 몰라서 요거를 좀 찾아봤는데 사악한 개라고 나왔더라고요. 사악한.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너무 간 것 같고, 개가 사람을 물거나 때리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공격을 피하려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심지어는 피하려고 할 때 뭐 어디 부딪히거나 차에 치이는 경우에도 vicious dog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캐테고리에 해당되는 개가 있을 때 요 개로 인한 상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상해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옆집에서 놀던 개를 보더니 막 가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럴 경우는 제가 수로 당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요게 제일 가장 흔히 일어나는 시나리오예요. 사람을 물기도 하지만 이제 강아지, 개나 반려견이나 다른 개들은 다른 동물을 봤을 때 흥분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강아지를 물 경우, 다른 동물이나 다른 개를 물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리다가 물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가지는 두 가지의 클레임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다른 개가 내 개, 아니면 내 개가 다른 개를 물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개와 개까지 사이에는 상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개가 많이 다쳐서 이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개인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가족같이 생기고 너무 눈물이 납니다. 라고 해도 이제 조지아 주를 비롯한 미국에서는 강아지, 반려견을 본인의 property, 재산, 채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클레임은 거진 불가능할까 싶고요. 예, 다만 그 말리는 과정에서 그 개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흥분한 상태에서 또 물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게 되니까 그 그리고 견주나 소유주에 대한 이제 상해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으십니다. 돌아가서요, 반려견 요 공격 사건에서 요거 책임을 증명을 해야지 이제 상해를 진행할 수 있어요. 까지가 있는데 이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견주가 해당 견의 이전 공격이나 위험한 행동을 알고 있었거나 이게 actual awareness라고 하거든요. 혹은 알고 있었어야만 하던가 이게 constructive awareness라고 하고요. 그 목줄이나 반려견 구속에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해당 견은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그러면 책임이 입증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물린 사람이요, 개를 자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자극할 수 있죠. 네. 자극할 수 있어. 왜 개가 이렇게 목줄에 잘 매이고 잘 이렇게 잡혀 있는데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와서 귀여워 이렇게 막 만지거나 만지다가 그러다 물릴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되길 수밖에 없겠죠. 이쁘다고 만지지도 못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견주의 허락을 받고 패링을 해도 되나요? 이런 개는 괜찮습니까? 허락할 경우에만 이제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조자가 여기 one free bite 룰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건데 요게 되게 애매해요. 이름이 one free bite 룰이라서 한 번 물리는 건 오케이 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전에 물렸음을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개가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적인 성향이나 이런 해당 사고가 있었던가 그런 공격적인 성향, 경향이 있었던 개였는가를 증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propensity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propensity가 제일 중요한 단어고 이게 있었는지를 입증하면 그러면 이제 상해 사건에서 입증 절차가 굉장히 좀 수월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줄 했잖아요. 목줄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게 또 이제 카운티나 도시마다 각각의 얼디넌스 조례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귀네 카운티 요 조례 하나 갖고 왔는데 위험하거나 비시스 덕을 기르려면 4가지 리퀘어먼트가 필요해요. 하나는 요 개를 적절하게 실내나 프로퍼티에 가둬놓거나 리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가 거주하는 모든 그 프로퍼티에 입출입이 가능한 모든 입구에 표시를 해야 돼요. 맹견이 사니까 주의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로칩을 개 견갑골 사이에 넣어서 이 개가 누구의 소유자인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10만 불 이상의 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개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커버가 될 수 있는 조지아주에서 승인받은 10만 불 이상의 보험을 꼭 들어놓으셔야지 이 개를 기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어떤 브리드는, 어떤 종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그 견종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핏불 있죠? 아, 무서워요. 네. 보기만 해도.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핏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기네 카운티 하는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핏불 그 기르는 것 자체를 이거 데인저러스 덕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핏불을 기르려면 4가지를 꼭 이행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값은요. 모든 개는 harmless예요. 무해합니다. 이 종류를 기르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가 상해에서 이길 수 있다. 상해 사건에서 이길 수 있다. 승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사건가 일어났을 때는 증인이나 이제 증언 이런 이제 증거물들을 꼭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사진이나 이제 구멍이 난 옷, 아까 펑처 말씀드렸죠. 구멍이 난 옷이 이게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경찰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사진이라도 꼭 찍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 앞이나 이제 거주 지역에서 그랬을 때는 그 거주 지역의 집 앞에 네스트 캠이나 뭐 링 도어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담당했던 한 케이스는 이제 개가 다른 개를 봐서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다른 개를 이제 물은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견주가 아니라 피해를 받으신 분의 이제 대리를 맡았는데, 수임을 맡았는데, 그분이 말리시다가, 무는 개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분의 손을 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내 손은 이제 아프지만 자기는 이제 강아지, 자기 아끼는 반려견이 물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하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거에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제 강아지는 이제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강아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프로퍼티로 인정되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그 손실에 대해서만 병원비나 강아지를 잃었을 때 내가 강아지를 구매했을 때 그 금액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손에 물린 것들, 이제 요게 개인 상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레임을 할 수 있고 이제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